여기가 지금 노량진인 거죠? 그렇죠, 예. 학원가. 지웅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는 용민. 형이 나 좋은 데 갈래? 웰컴 양계 TV 독점 생중계. 영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유준열 씨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유준열 씨 데뷔작 아니에요, 이거? 예, 이 작품이 데뷔작이라고. 남고 다른 이미지의 유준열 씨 보니까. 마침 인터넷 방송 BJ 양계가 레나를 찾아가 겁주려는 현피 멤버를 실시간으로 모집 중에 있었죠. 정의를 위해서. 용민의 재촉으로 지웅도 얼떨결에 현피 모집에 참가합니다. 양계의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던 방송을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도 저는 관음증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나의 집 현관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런데 재빨리 뒤쫓아간 그들이 확인한 건 바로 목을 맨 채 죽어 있는 레나였죠. 아이고. 졸지에 목격자이자 용의자가 된 멤버들은 저마다 레나에게 달았던 악플을 지우기에 바빴죠. 뭐해? 아이, 지워야 된다고 아까 쓴 거. 이 상황에서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곧 경찰서에 불려간 멤버들. 현피 멤버들은 죄책함은커녕 오히려 레나의 죽음이 타살이라 추측합니다. 사건에 손을 떼고 싶었던 지웅과 달리 타살이면 되잖아. 어느덧 그들과 함께하고 있던 용민. 인터넷에선 현피 멤버 개개인의 신상털기가 시작되고 자신조차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없게 되자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 확실해. 우리가 잡자. 그 살인마 끼. 지웅도 결국 범인 찾기에 동참합니다. 저 카페 이름이 뒤에 노네임이에요. 그런 익명성을 가장한 그 디지털 세계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데 일명 키보드 배틀로 유명한 한 유저 역시 레나로 알려진 미나영이란 사실이 밝혀져 백화라고 있어. 키보드 워리어인데 악나라고 되게 유명해. 에이, 솔직히 백화 정도면 누가 칼 들고 와가지고 담가도 할 말 없지. 장세민이죠. 그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여자일 까 일명 관심종자로 알려진 장세민의 차가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얼마간 현장에서 머물다간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그 역시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야, 궁금해서 그런데 니들 왜 날 터냐? 당연히 도다리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있음을 백화 트위터 이들에게 해킹 알려주죠. 당했잖아. 레나이자 백화, 미나영의 트위터를 해킹한 자의 닉네임이 곧 드러납니다. 도다리야, 도다리. 멤버들은 장세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만 용민은 범죄 전력이 있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진사 카페엔 목격자 카론이라는 자의 글이 게시돼 있었죠. 카론을 쫓는데 실패한 이들이 한창 실랑이를 벌이던 그때 미나영 얘기하신 거예요?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학생이 다가옵니다. 미나영 씨 학교 다닐 때도 했어요.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날카로운 평가와 독설로 사람들을 불평케 했던 미나영. 남의 거 보면서 자기 거 안 내는 거 좀 비겁한 거 아닌가? 욕을 먹어. 왜 욕을 안 먹으려고 해? 하지만 정작 본인은 누군가에게 평가받거나 비난받는 걸 강하게 거부했죠. 온 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어요. 자신을 난처하게 만든 교수에게 치욕적인 복수를 하고 떠나버린 미나영을 학생이 기억합니다. 현실과 다를 게 없는 인터넷 세상에 지웅은 회의감을 느끼죠. 맞다.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나 그는 곧 도더리를 쫓던 얘기 멤버들에게 안 해줬나?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용민이가 도다리라고. 그 말이 돼요? 결국 용민은 자신을 채근하던 지웅에게 전화해보라고. 내가 도다리다. 자신이 도더리라 고백하죠. 한때 미나영과의 키보드 배틀에서 패배하고 그녀에게 모든 신상이 털렸던 용민. 이후 그녀의 계정을 해킹한 그가 미나영을 희대의 악플러로 만들어 복수했죠. 야, 너 나 데리고 뭐 한 거냐? 말빨 좀 늘려고 학력 뻥튀기 했다. 뭐 어때 인터넷인데. 근데 그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냥 잘못한 거야. 그러나 자신이 만든 이 사태가 얼마 후 똑같이 그에게 되돌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 된 용민. 진범을 찾아내 살인의 누명을 벗으려던 용민은 미나영이 죽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그제서야 고개를 떨굽니다. 미나영 자살한 거 맞는 거 같아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용민. 이제 미나영에게 향했던 네티즌들의 관심은 오직 도돌이였던 용민에게로 향합니다. 그녀가 느꼈을 공포를 이제 용민이 직접 겪어야 했죠.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광란의 마녀 사냥은 되풀이됩니다. 나 이게 너무 무섭죠. 이 직전에 그냥 계속 카메라를 붙이고 있는 게 참 누가 하면 안 뛰어. 온통 도돌이로 장악된 인터넷과 미나영처럼 목을 맨 용민의 모습 또한 한바기처럼 닮아 있었죠. 야, 용민아 여기 봐봐.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던 조롱과 희화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집니다. 마녀 사냥이 하나의 놀이가 된 온라인 속 현대인들의 민낯. 소셜 포비아였습니다. 되게 신선한 배우 캐스팅들이 참 좋았고 그래서 영화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는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준열 배우의 데뷔작이고요. 홍석재 감독이 교정기라고 있는 유준열 배우를 오디션 때 보고 아, 그 캐릭터 그대로 왔구나. 이미 완성돼서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준열 배우가 본인의 옷도 되게 많이 갖고 와서 척 붙어버린 거죠. 유준열 배우가 생각하는 양계가 유준열 배우가 직접 디자인한 양계이기도 한 거예요. 훨씬 더 디테일한 어떤 것들은. 별로입니다. 연기들이 그냥 그 캐릭터에 쫙 붙어서 끝나고 날 때까지 전 몰랐었어요. 유준열 배우지. DJ를 정말 캐스팅한 걸까? 라는 생각까지 했었을 정도로 그 오늘 알았어. 오늘 녹화. 안경 닦으셔야겠네요. 아니 혹시 야 이런 유머 진짜 너무 초딩 같다. 영화를 마음으로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상업 영화에서는 못 봤던 이른바 예고 못 봤어? 실시간 인터넷 이슈. 왜나 현피? 현피가 뭐냐면 웹상에서의 분쟁의 당사자들이 실제로 만나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현과 이 플레이어 킬의 피를 합쳐서 이제 현피를 소재로 한 이 영화가 등장을 하면서 당시 확산되고 있던 SNS 상의 세계를 이 작품이 아주 잘 담아내고 있죠. 노량진 도 좀 연차가 있는 감독이 이걸 찍었으면 막 신기하게 잡았을 것 같아요. 컵밥을 먹는다. 이런 데서 강의한다. 그게 아니라 뭐? 왜? 배 안 고파? 뭐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이었어.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게 아무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끝까지 자기네들이 정한 범인을 잡으면은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라고 믿는 게 가장 공포스럽거든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논쟁이라는 게 핵심이 되잖아요. 디베이트. 서로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누가 이기냐라는 경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양상을 보다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악플을 달면서 누가 더 세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걸 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사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관음증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영화 초반에는 내나야 오빠들이랑 한판 뜨자라고 했던 그 이미지가 나중에는 그대로 용미나 형들이랑 한판 뜨자라는 이미지로 그대로 치환돼서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미지가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이 온라인상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해자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현실 속에서 제일 큰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피해자야. 뒤질라면 혼자 뒤지지. 우리 왜 불러가지고. 우리도 피해자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사가.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나를 유혹했어. 제가 이상한 옷을 입었어. 자기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자들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면 사회에서 그거 아니야, 네 책임이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피해자들이 문제야라고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들을 옹호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성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면서 이 사회가 여기까지 온 거죠. 요즘 되게 사소하게 분노하죠. 사소하게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말해요. 아마 당신은 억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국민 하면 82%가
지금 당장 억울해요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걸 빨리 풀고 싶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애들 중에 너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불만족스러움이 가상 세상에서 악마를 키우는 것 같아요. 맞아. 여기가 지금 이나이 사는 아파트죠? 자, 우리 하영이 집에 있을래나 몰라 이 집에. 포즈 단체 사진. 저 표정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 먼저 가야지. 아, 지금 이제 또 지금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나영 자살한 거 맞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악마성을 좀 극대화해서 보여준 작품이 이 소셜 포비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 세계로 왔을 때 자기 사물 앞에 붙어 있는 그 현실의 포스트잇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에는 두 가지 인간으로 나뉠 것이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과 중독되지 않은 사람. 내가 중독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현실 세계의 소통을 계속하려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